저는 시스템 엔지니어링 박홍석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개발도 담당하고 있지만 이제 현재 그 메타 모델이라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발표는 아주 간단합니다. 서론 본론 결론으로 정리를 해봤고요. 지금 저기 구글 미트 예. 안 나옵니다. 화면. 제가 연결이 지금 필요해서 안 돼가지고 지금 공유가 안 돼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발표는 서론 본론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론에 앞서서 이제 우선은 거의 모든 분들 그리고 저 또한 그랬고 도대체 이 메타 모델 이게 무엇인가부터 이제 말씀을 드려야 과연 이제 제가 오늘 발표드릴 부분에 조금 더 이제 영향가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간단하게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스템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그 다음에 복잡한 시스템, 그리고 이 시스템을 성공과 실패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추상화와 단순화, 그 다음에 이제 메타 모델에 대한 서론 부분에서의 간략한 개념 설명 후 제가 업무 관련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론으로는 시연 영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이란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주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요소들의 상호작용이다 정도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들을 정리해봤는데요. 한 가지 주목해 주실 점은 대부분 이 역사 속에서 뭔가 군사 표준, 뭔가 복잡하고 아주 어려워 보이는 일들 속에서 이 시스템 엔지니어링이 발전됐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복잡한 시스템을 설계하기 위해서 그냥 해서는 안 되고 무언가 기술이 필요한데 그것이 시스템 엔지니어링이고, 그러면 저는 이 부분을 성공적인 측면과 실패적인 측면에서 한번 접근을 해봤습니다. 어떤 사업 혹은 목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왜,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이 중간 부분이 저는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를테면 어떤 자그마한 볼트 하나를 만든다고 해도 과연 이게 진짜 필요한 것인지, 그러니까 이 볼트를 만들고자 하는 목적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엔 이 사업 성공과 연관이 될지 혹은 되지 않을지가 이 존재 목적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성공적인 측면은 방금 전에 지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요구사항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 실패적인 측면에서의 부분과 오늘 관련이 깊습니다.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부딪혀 보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자원은 한정돼 있고, 따라서 저희는 최대한 안전하게 실패들을 반복하면서 조금 더 좋은 과정으로 도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저희가 실제로 무언가를 다 만들고 거기서 또 뭔가를 개선해서 또 부시고 또 만들고 할 수 없으니 가장 현실을 반영한 것을 복잡하지 않도록 재현하는 것입니다. 그 적정선을 찾는 것이 어렵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따라서 이제 추상화, 이제 여러분 피카소 같은 분들 들어보셨겠지만 추상은 항상 어떤 구체적인 실제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라는 문구가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오늘 저의 주제인 메타 모델이란 그럼 무엇인가? 아까 이제 복잡한 시스템부터 시작을 해서 이 성공과 실패적인 측면을 달성하기 위해서 안전하게 실패를 해야 되고, 안전하게 실패를 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측면을 받아들이되 그것도 조금 단순화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진짜 사람들이 이렇게 있을 때 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실제적인 측면들을 공통점을 잘 모아서 가상의 사람, 추상화된 사람을 저희가 상정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런 그릇으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 그릇에 무엇을 담든 이 그릇의 모양에 맞게 담는다면 언제나 여러 특징을 가진 가상의 사람들을 만들 수 있고, 실제로 이 실제 사람과 가상의 사람은 완전 동일하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저희의 목적을 테스트해볼 만큼의
특징들은 다 갖고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중간 과정, 무엇을 어떻게 담을 것인가를 정의하는 것이 이 메타 모델, 이 모델에 대한 그릇입니다. 그러면 제가 하고 있는 것은 이 메타 모델을 어떻게 설계하고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의미를 부여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뒷부분들은 빠르게 넘어가면서 그래서 이제 본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름이 되게 어렵습니다. CoreML 기반 시스템 엔티티 블루3 설계. 사실은 굉장히 단순하고 쉬운 이야기입니다. 먼저 그럼 저희가 이제 이 시스템을 아까 설계하기 위해서 메타 모델, 그릇 이런 게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때 바로 필요한 게 이제 모델링 언어입니다. 여러 역사 속에서 이제 이것들이 이렇게 변전이 이루어져 왔는데요. 아마 더 개발하시는 분들은 이제 UML은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UML로부터 시작을 해서 HTML V1, 그 다음에 이제 현재 V2에 이르렀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만 주목해 주시면 됩니다. 이 회색으로 있는 UML, HTML V1은 그 정보를 5분 남았습니다. 네. 5분. 네, 그 정보를 그림으로만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이 AI 시대에 어떤 정보를 오직 그림만으로 주고받는다? 굉장히 불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타겟을 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 CSML V2의 핵심은 이 그림들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되 이 그림과 1대1로 대응하는 글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글이란 제가 스크립트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 스크립트만 있으면 언제나 이 그림을 다시 재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사실 이 다른 부분도 어떤 XML 이런 방식으로 XMI 같은 방식으로 이제 표현할 수 있지만 굉장히 복잡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럼 이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이 오리너구리 갑자기 뜬금없이 오리너구리, 사랑 이 두 가지는 서로 굉장히 좀 다른 느낌입니다. 오리너구리는 실체가 있는 동물이고 사랑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감정 이런 거 약간 추상적인 느낌이 좀 듭니다. 하지만 이 UML과 같은 기존 CSML에서의 메타모델 정의 방식은 이 모든 것들을 E, R, A 이 세 가지로만 정의를 합니다. 즉 기존 방식에서는 오리너구리나 사랑이나 혹은 어떤 펌프 모터 이 모든 것들을 단순히 엔티티 하나로만 취급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약간 이거 좀 문제가 있겠는데 어려운 점이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단순화를 너무 많이 해버렸다라는 느낌도 조금 듭니다. 그래서 이제 CSML V2에서는 단순히 ERA가 아니라 그 아래에 파트, 액션 이런 부분들을 이 현실 세상을 조금 반영을 해서 그 의미를 갖도록 오리너구리랑 펌프모터 이 사랑을 실제로 서로 다른 요소로 의미를 갖게끔 분류를 하는 방식이 CSML 이제 V2로 구현이 가능한 상태였고요. 제가 그것을 활용해서 누구나 2분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나 이 오리너구리랑 사랑을 분류할 수 있게끔 하는 구조를 만들었는데요. 그 전에 잠시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실제 CoreML이라는 언어의 CoreML은 CSML의 그 커널입니다. 그 핵심 부분인데요. 이게 계층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타고 들어가다 보면은 뭐 복잡합니다만 사실 보면은 어렵진 않습니다. 클래시파이어, BA 뭐 행위나 구조, 데이터 타입 이런 현실적인 부분으로 반영이 되어 있고요.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엘리먼트입니다. 즉 CoreML에서는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분류를 하기 시작하면서 일종의 분류 체계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CoreML에서 이렇게 분류 체계를 사용한 것을 저는 역으로 이용해서 이 분류 체계를 쉬운 말로써 의사 결정 트리를 만들어서
사용자가 올인어블이라는 클래스를 정의할 때 얘가 CSML 상에 어떤 것으로 매핑이 되어야 되는가 이것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연 영상으로 조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 툴에서 이 메타 모델을 관리할 수 있는 모델인데요. 중요한 부분들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어떤 클래스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뭐 테스트, 뭐 유즈 케이스, 뷰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데, 자 보시면 실제로는 이걸 단순히 테스트, 올인어블이로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올인어블이는 파트다, 아이템이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처음 보는 사용자들은 도대체 이게 뭔지 저 또한 그랬습니다. 지금도 어렵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여기에 의미 분석이라는 필드를 두었고요. 이걸 선택을 하면 이제 분석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미 분석을 누르면 이렇게 한 가지씩 질문을 한 단계씩 질문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별거 아닌 질문입니다. 주상록 정보입니까? 그럼 이제 나름대로 이거 요구사항이나 둘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니오를 누르면 시공간을 점유하는 실제입니까? 그래서 여기에 맞게 또 대답을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적인 행위입니까? 굉장히 간단합니다만 이 내부에는 그 커ML상의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분류한 그 클래스 트리를 제가 역으로 분석을 해서 이렇게 아주 간단한 질문들 몇 가지만으로 CSML에 존재하는 것들을 이렇게 분류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오후 세션에서는 제가 아까 ERA 3개 중에서 지금 엔티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후에는 관계에 대한 이런 또 분류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제가 또 지금 이제 그 다른 컴포넌트들에 대해 가지고 메타 모델 링키지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링키지 그 메타 모델 링킹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컴포넌트들로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이제 전반적인 컴포넌트는 눈에 보이는 것들은 여러 이제 에디터들이 있습니다. 다이어그램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메타 모델 위에 존재하는 어떤 여러 모델들은 결국엔 어떤 그림이나 글이나 표 이 정도로 보여지는 게 사실 답니다. 근데 이제 이 그림을 어떤 배치로 보여줄 것인가, 어떤 정렬로 보여줄 것인가, 어떤 규칙을 살짝 첨가할 것인가, 이 정도 차이밖에 없지만 거기에 저희는 굉장히 그럴듯한 이름들을 막 붙이고 있습니다. EFF, PD, IDF0 어렵지만 사실은 별거 아니죠.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통합하기 위한 작업이 필요한데 저는 이 CSML이라는 언어를 이렇게 해석하는 언어 서버가 있고, 그것을 다른 아까 말씀드린 그림이나 표나 글 같은 것들을 이렇게 편집할 수 있는 툴들이 이 언어 서버를 몰라도 괜찮도록 이 중간 계층에서의 메타 모델 관리기라는 중간 인터페이스, 그 다음에 이런 API들을 제공하는 기능들도 같이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현재 많은 기능들이 거의 구현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남은 작업,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현재 이제 남은 그 그림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가 만들어둔 것을 이제 사용만 하면 되는 상태고, 아직 일부 작업이 남아있지만 한 90% 정도 프로젝트 관리기가 남아있으면 80% 정도가 완성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프라는 갖춰져 있고, 이제는 그 소비자들이 그것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만 변경을 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 관리기에서 예. 그거를 사용을 해가지고 연결을 한다 그러면 그 작업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나요? 그 부분은 사실 장담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그쪽에 어떤 아키텍처를 아직 들여다보질 못했는데, 근데 이제 제가 지금 만들어둔 방식이 실제로 어떤 그쪽에서 인터페이스를 정의만 해두면
저희 쪽에서도 정의해둔 인터페이스랑 서로 이렇게 그 어댑터로 적용만 하면은 이렇게 매핑만 시키면 되면은 연결할 수 있게끔 하는 방식으로 개발을 해두어서 그 상대방 컴포넌트도 인터페이스를 저희가 할 필요가 있단 말씀이죠. 네, 정확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주 작업이 빠를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각 컴포넌트별로 예. 인터페이스 정의에 대한 예. 요구사항을 발송시켜 주세요. 아, 네. 거기에 대한 이제 실제 성공 사례로 지금 용규님께서 해주고 계신 EFFPD 에디터의 경우에도 그 인터페이스를 용규님께서 분리를 해주셔서 연결하는데 선행 작업은 많이 들었지만 연결하는 작업 자체는 굉장히 수월하게 되어 사례가 있습니다. 모든 컴포넌트들이 독립성을 매우 중시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모든 컴포넌트들은 계속 진화적 이볼루션을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이볼루션에 대비하기 가장 좋은 수단이 독립성이라는 거죠. 이제 그 마찬가지로 이제 그 새로운 게 이볼루션 됐다 그러면 메타모델 또 리니지 돼야 되고 하니까 인터페이스를 모든 컴포넌트들과 또 이제 EFBD 컴포넌트 인터페이스 연결이 잘 돼 있다고 하니 이걸 예제를 해서 그와 비슷하게 인터페이스 개발 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그러면 그런 부분 식별해가지고 한 번 더 이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 C-랩에서 작업하는 모든 데이터가 그러면 다 이런 형태로 저장이 되는 그렇습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작업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먼저 엘리먼트나 이런 것들을 메타 관리에서 저장을 해놓고 EFFPD에서는 가져다가 뭔가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건지 아니면은 EFFPD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중에서 사용자는 그냥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그 데이터가 메타데이터로 저장이 되는 건지 예.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재 가정하고 있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 두 번째 말씀해주신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러 참조 프로세스들을 제공을 합니다. 따라서 비어있거나 애매하게 완성된 다이어그램, 애매하게라는 표현은 조금만 완성된 다이어그램들을 미리 이렇게 순서대로 제공을 하고, 그럼 사용자는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다이어그램에 들어가서 사용자 입맛에 맞게 그 다이어그램들의 이렇게 작업만 하면 실제로는 내부적으로 모델들이 쏙쏙 생기고, 그래서 이제 그 모델들은 또 다른 곳에서 자동으로 호출을 해서 저희는 다이어그램을 만들었을 뿐이지만 나중에 뒤에 가보니 표도 만들어져 있고 다른 그림도 만들어져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시나리오가 이제 최고가 되지 않을까. 예, 두 번째 시나리오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그냥 사용해 달라라는 이 절차에 따라 가지고 일을 하는 것뿐인데 그 모든 정보들이 메타 모델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실험관 계산 지금 2분 초과돼서 쉬는 시간 활용을 해서 질문해서